도시 싫어 산과 바다로 사르리라따 가기 전에 따져봐야 할 7가지 포인트 알려줘.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시죠. 마음이 아프면 어디를 갈까요? 아파트 입구에 포장마차로 가신다고요? 네, 근데 술도 마음이 아플 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술은 잠시뿐이죠. 마음을 오랫동안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아프면 자연을 찾아갑니다. 망망대 푸른 바다를 보면 이 명치끝이 꽉 눌려있던 그 답답했던 마음이 뻥 하고 뚫립니다. 피톤치드를 마시며 걷는 숲속 오솔길 위에서 지던 일상을 푹 내려놓고 힐링이 되죠. 새들이 지지배배 우는 소리에, 또 바람에 이파리들이 스치며 사그락 끓이는 소리에도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길가에 핀 빨갛고 조그만 야생화를 보면서 갑자기 울음이 툭 터지고 이 억울하고 억눌렸던 마음이 이 눈물에 녹아 흘러내리면서 스르르 사라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자연의 힘입니다. 대단한 자연의 치유력입니다. 그런 자연의 전지전능함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회사로부터 실직에 대한 심한 압박을 받았을 때, 또는 상사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됐을 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이 생겼을 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타이에 의해서 실직하게 된 중년 실직자들은 일반인보다도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합니다. 빠르고 각박하게 돌아가던 도시의 삶에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더욱 자연을 찾아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을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에서 보낸 그런 분들이라면 엄마 품 같은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더하시겠죠. 어차피 재취업도 잘 안 되는데 정남이 떨어지는 도시에 집착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예 자연과 함께하는 인생 후반전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촌이나 귀농, 귀어, 귀산촌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귀농은 농사 짓는다는 거고, 또 귀어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된다는 거고, 귀산촌은 산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귀촌은 무엇일까요? 귀촌은 시골에 가서 살되 거기서 농사나 어업같이 자연을 근거지로 하는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소일거리로 텃밭 정도는 가꾸겠지만 아예 일을 안 하거나, 또는 프리랜서로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인근 소도시에 나가서 사무직으로 출퇴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귀촌에 해당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귀농, 귀어, 귀산촌인들을 한 30명 가까이 만났었습니다. 그분들 사연들을 보니까 이 시골 가서 농사 짓고 또 고기 잡고 살겠다고 하면 먼저 고려하고 또 먼저 따져봐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재밌게도 귀농이든 귀어든 귀산촌이든 간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째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인가 하고 냉정히 따져보라는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사르리라따, 도시여부 등의 TV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되는 거 아닌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말 농장과 농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배낚시 가는 거와 매일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는 것도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귀농, 귀어, 귀산촌은 엄연한 생업이고 또 비즈니스입니다. 이때 자연은 낭만의 대상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하던 일과는 달리 하루 종일 몸을 써야 하는 일이고, 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골병 드는 일입니다. 생각만큼 농작물이 잘 안 자라고 고기가 안 잡혀서 그 좋던 산과 바다가 왼수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가족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농, 귀어, 귀산촌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을 180도 뒤바꿔버리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털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족의 전폭적인 동의와 양해와 협조가 있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가끔 나오는 케이스처럼 세상을 등지고 또 가족과의 연결을 끊고 산으로 피신하다시피 사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제대로 귀농, 귀어, 귀산촌을 하려고 그러면 특히 아내분 지지와 협조가 필수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배 타고 하는 일을 혼자 하기 힘듭니다. 결국 부부가 같이 해야 합니다. 시골 혼자서 또 산다는 것은 외롭고 힘들기도 하고요. 대부분 성공한 귀농, 귀어, 귀산촌인들은 부부가 함께 고생해서 일구고 또 성공의 기쁨과 행복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셋째는 처음 1년쯤은 남 밑에서 일해보라는 겁니다. 가족은 두고 남편 혼자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귀농했다고 바로 땅 사고 집 사고 또 기후했다고 바로 배 사고 규산촌했다고 바로 임야 사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1년쯤은 달방을 얻다가 남의 밑에서 또 남의 배 타고 일해보라는 겁니다.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은 다 겪어야지 그 지역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일도 좀 배우게 되고 또 그 마을 사람들과 이 면도 좀 틀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남 밑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1, 2년 정도는 남의 집을 임대해서 살면서 또 남의 밭을 임대해서 경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잘 될 거라고 낭만적으로만 생각하고 덤볐다가 실패하면 그 손해가 막대하고 나중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역귀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해지하는 거죠. 그렇게 한 3년쯤 지나봐야지 이제 적응이 되고 비로소 내 밭을 갖고 또 내 배를 사서 본격적으로 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귀농, 기업, 기산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서 금전적인 지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이나 기업, 기산촌 셋 다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읍면 소재지로 전입한 지 5년이 안 지나야 하고 또 40시간 또는 한 10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토지 매입 자금, 배 구입 자금,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최대 3억 원 정도까지 5년 거치 또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연 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돈은 공짜가 아니라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상환 계획을 따져보고 대출 금액을 정해야 되고 신용 등급이 너무 낮으면 예상했던 만큼의 금액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지원금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번째, 멘토를 꼭 만나는 겁니다. 성공한 귀농, 기업, 기산촌인들의 뒤에는 어김없이 멘토가 있습니다. 성공하냐 마냐는 멘토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제일 중요한 성공 포인트인 것입니다. 평생 사반만 안 잡아보고 또 금을 한번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시골 와가지고 성공하려면 무조건 멘토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 마을에서 나의 정착을 도와줄 사람, 또 온갖 농사에 대해서 또 업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주고 마을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순진한 도시 사람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기꾼들을 가려주는 감별사가 되어주기도 할 것입니다. 멘토는 그 마을의 토박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내려와서 잘 정착하고 성공한 선배 귀농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갈 시골 마을에 그런 사람이 이미 있으면 다행이고 없다면 아는 사람 건너서 만나든 아니면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그런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6번째, 마을 사람들에게 살갑게 대하고 또 친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시골 마을은 공동체 사회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역으로 보면 마을 주민들끼리는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지만 이 외지인한테는 좀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들끼리만의 폐쇄된 사회인 것입니다. 외지인이 마을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살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농사 짓는 법 또는 고기 잡는 법을 몰라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집을 구하고 배를 사고 농지나 임야를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지역의 토박이들 얘기를 들어봐야지만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트가 되는 산이나 바다의 이 공간적 특수성도 마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자, 배는 이제 샀습니다. 그럼 배를 사는데 개인 소유가 되지만 바다라고 하는 그 일트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 같고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것, 그게 바로 바다인 거죠. 그렇게 일트의 구분이 이제 불명확하니까 오랫동안 내려오는 마을의 룰에 따라서 조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리그에 끼워주지 않으면 비어인들은 어떻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친하게 지내려면 인사도 잘해야 되고 또 스글스글하고 또 넉살도 좋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울 내려가기 싫다던 그 여성분들 있죠. 여성분들은 잘 적응합니다. 이 마을 분회에 나가가지고 배추 재련 일도 도와주고 또 뭐 단체 관광 한번 같이 갔다 오면 금세 친해집니다. 언니 뭐 동생 하면서요. 하지만 회사에서 꼰대로만 살아온 남자들은 쭈뼛 참 사람 못 사깁니다. 마지막 7번째, 6차 산업으로 확장할 계획과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땅이나 바다에서 채취하기나 수립하는 건 그건 1차 산업, 그걸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 그건 2차 산업, 그 생산품을 다시 유통하는 것, 그건 3차 산업, 합해서 다 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즉 귀농, 기업, 기산촌도 사업이나 돈을 벌려 그러면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속 단계까지 수직적인 계열화를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가 좋아서 생산량이 많아졌다고 칩시다. 근데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가격이 폭락하면 정작 농부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적고 오히려 그 이유는 유통업자가 다 많이 챙겨가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귀농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만한 사람들은 대개 그 밭 옆에다가 또는
어장 옆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을 해서 온오프 라인으로 통해서 전국으로 유통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면 체험 농장 이런 거 만들죠. 체험 농장 만들거나 숙박 공간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하고 수입을 정대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농, 귀어, 귀산촌을 하는 것은 인생을 거는 모험입니다. 아니 그렇게 큰 리스크를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성공의 크기도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 싫어 산과 바다로 사르리랐다 가기 전에 따져봐야 할 7가지 포인트 알려줘. 내가 정말 원하는가? 낭만 아냐 빡센 삶이야. 필수 조건 안에 오케이. 함께 밥 깔고 배 띄워. 처음 1년 남 밑에서 일, 다음 1년 땅 빌려 농사. 정부 지원 챙겨봤대. 대출인 거 잊지 말고. 귀농 멘토 제일 중요. 정착 도움 일도 배워. 마을 사람 지내야 해. 먼저 인사 먼저 일해. 귀농 귀여 성공원에 생산해서 가공 유통까지. 산새들이 노래하고 바닷바람 시원한 곳. 귀여 귀농 귀산촌 성공. 즐겁고 행복한 노후.